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오후 8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9시 반 어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며칠 동안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57% 상승한 23,64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2.34% 상승한 1,591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위의 테더는 이제 환율이죠. 여기 1달러라고 적혀 있는데 네이버를 기준으로 현 시간 1,312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증가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과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한다. 이 말은 미 주식과 디커플링이 되었다. 암호화폐 시장만의 길을 갈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6위로 올라온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3.53% 상승한 0.37달러, 7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8.77% 상승하며 0.5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2%,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18.1%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을지 3대 선물 거래소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1위 글로벌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24%로 더욱 우세합니다. 2위의 FTX 거래소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하며 3위의 비트겟 거래소는 이 수치는 개인적으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정확히 50%로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몇 개월간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투자자분들의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는지 일단 첫 번째로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낸스 기반의 이제 체인 네오테릭 파이낸스의 러그풀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 블록체인 전문 보안 업체 서틱이 오전 트위터를 통해 BNB 체인 기반 네오테릭 파이낸스에서 러그풀 즉 먹튀가 발생을 했다며 NTRC 가격이 순간 91.6%까지 급락을 하였고 약 10만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오테릭 파이낸스의 경우에는 그간 보여왔던 디파이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에는 이 디파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이자 농사로 각광을 받으며 많은 투자자분들을 유치를 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지난 5월 5일 발생한 루나 쇼크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제 섹터가 디파이 섹터이다 볼 수 있겠죠.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정도 디파이 프로젝트의 러그풀 먹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하루라도 빨리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정적인 소식들보다는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상반기 암호화폐 업계에 약 288억 달러가 투자 유치가 되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약 3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의아하다, 참 의문이 든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일단 내용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98 애널리틱스가 트위터를 통해 지난 상반기 암호화폐 업계가 유치한 투자액은 약 288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110억 달러와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중에 중앙화 금융 분야 투자액이 86억 달러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시타델, 로빈후드, 파이어블록, FTX 관련 투자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탈중앙화 금융 분야 투자액은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레이어 1 및 레이어 2 인프라 관련 분야 총 투자액은 110억 달러, NFT와 게임 분야 투자액은 20억 달러였다. 다만 2분기 투자 추세가 1분기에 비해 둔화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상승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3년 뒤, 5년 뒤 더욱 이 시장이 내재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벤처 캐피탈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약세 모습이 길다고 하더라도 그간 역사를 보았을 때 지금의 이 시기가 투자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요 며칠간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상승세가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당연히 단기적인 기술적인 분석들, 가격 분석들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이에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가 좀 지나봐야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약 17.3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임모탈이 최근 22,000달러 상방을 탈환한 비트코인 단기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트랩인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번 단기 반등을 통해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진짜 상승세가 이제 상승세가 될 수 있다. 23,000달러 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3만 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불트랩이 되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는 이번 단기 상승이 진정한 상승 랠리로 이어진다면 이더리움에 조금은 앞서간 상승세를 비트코인에 따라 잡힐 수 있다. 결국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많은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올 4분기가 약세장의 막바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된 림이 마켓메이커와 기관들의 이제 비트코인 매집 기관이 1년을 넘어가는 등 이번 약세장이 막바지에 다가왔다라는 신호가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마켓메이커와 기관들, 소위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들인 비트코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약세장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 후 다시 낮아진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집하는데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관 매집 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집 비율이 60에서 80%에 도달한다면 통상 약세장의 바닥이 나왔다. 물론 정확한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매집 기간이 이미 1년을 넘어선 만큼 올 4분기의 약세장이 막바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이제 지금의 가격을 훨씬 뛰어넘은 29,0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또한 나왔는데요. 이 CNBC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소속 시장 분석가 유야 하세가와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2,700달러를 넘어서면서 200주 이동 평균을 회복, 추세 반전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전망은 낙관적이며 이번 주 29,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더들은 일부 대형 암호화폐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데에 베팅 중이다. 미디어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그리고 분석가들의 분석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 정말 저점이고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한 유명 비트코인 트레이더 또한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향 돌파를 하면서 이번 매수세는 지난번 이런 상승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USD 4시간봉 캔들 차트 기준으로 이제 이번 박스권 상향 돌파는 앞선 박스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선 박스권 횡보에서 비트코인은 5차례의 저점 테스트를 하는 동안 단 한 번의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했다. 결국 매수세를 잡아먹은 매도세에 의해서 추가적인 급락이 발생을 했으며 하지만 이번에는 박스권 상향 돌파 전 약 4차례의 박스권 상단 저항 돌파를 시도했고 결국 이를 뚫어냈다. 이번 매수세는 다르고 단기적으로 무려 27,000에서 28,000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27,000에서 28,00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의 가격 대비해서 약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현재 특히나 앞서 내용에서 나왔지만 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의 경우는 19.45% 상승,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보다 2배 더 높은 48.3% 상승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정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이더리움의 상승세에 이더리움 주소 또한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내에 이래 이제 수익 상태의 이더리움 주소 또한 상당히 이제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이더리움의 POS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이더리움에 관한 분석 하나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의 단기 상승세가 지금 눈에 띈다. 1,8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만 1,750에서 1,950달러 사이에 저항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최근 이더리움의 급등은 향후 몇 주 안에 가격이 1,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이더리움 그리고 USDT 일봉 차트 기준으로 1,750에서 1,950달러 구간에 상대적으로 두터운 저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2021년 3월과 7월에 해당 구간은 지지선 및 저항선으로 작용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더리움의 장기 추세선은 약세 편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약세 추세를 이탈하면서 매수세가 주도권을 잡았다. 일본 기준 상대 강도 지수 RSI도 중립을 나타내는 50선을 돌파했고 4시간봉 기준 RSI도 60을 상회해 보다 강한 상승 모멘텀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래량 흐름을 바탕으로 자산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모멘텀 지표인 OBV도 이제 지난 6월에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 역시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몇 달간 지지부진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글로벌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지금의 암호화폐 상승장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승의 모습들이 반짝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와 관련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 내용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미 SEC 미등록 증권과 관련하여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의 XRP 보유자 법정 조언자에 대한 지위 인정을 철회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소송에서 좀 밀릴 것
같으니까 좀 유리하게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SEC가 19일 해당 소송의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XRP 보유자들의 법정 조언자 지위 인정을 철회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SEC는 XRP 보유자들이 법정 조언자로서 제안한 브리핑은 단순히 피고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의 주도로 XRP 보유자들은 2021년 3월 해당 소송에 개입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송 개입 권한은 지난해 10월 기각이 됐지만 당시 판사는 법정 조언자의 지위를 인정했죠. 이 법정 조언자는 소송 관련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이 미등록 증권 소송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게 된다면 마치 미 SEC가 소송의 패배를 직감을 한 듯이 계속해서 법원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들 많이 포착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들 특히 법원 또한 리플사 방면으로 더욱 유리하다라고 바라보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00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소송 자체가 XRP 투자자분들에게는 당연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게 되려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규제적인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성이 먼저이다라는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의견들을 보았을 때 내년 상반기 한 3월 정도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이 XRP인 만큼 미등록 증권 소송이 잘 마무리 해결이 되었을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꼭 보여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진짜 몇 달 만에 extreme fear,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참 현재의 상승이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금리 인상 시기를 맞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난 몇 달간은 미 증시와 동조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미국의 FOMC에서 이번 달이죠. 7월 금리 인상을 100bp 할 수도 있다. 울트라 스텝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 인플레 정점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투자자들 이제 일각에서는 갸우뚱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맞이하는 비트코인의 모습 첫 사례가 이제 되게 될 텐데 이제는 정말 미국 주식 특히 빅테크주의 레버리지가 아닌 새로운 금 디지털 골드로서 새로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의 일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